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중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퇴사. 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사를 적극 장려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한번 퇴사를 고민해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 초기 증상은 일단 대부분이 겪고 있을 수 있는데 출근 전날, 특히 일요일 이럴 때 한 저녁 때부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두근두근 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입니다. 이제 그때는 저희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개콘이 끝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게 초기 증상이죠. 근데 사실 이건 대부분이 겪고 있을 문제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서 금요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서 이번 주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번 주는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계획은 없고 금요일날 퇴근하면 너무 좋겠다. 금요일날 퇴근하고 뭐 해야지? 주말에 어떻게 또 놀아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길에. 그게 수요일이나 목요일도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제 인생에서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퇴사를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 증상은 출근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데 이게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심하다. 이건 남들이랑 얘기해보고 비교해봤을 때 이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 갔을 때 진짜 너무너무 미치도록 싫어하는 인간이 있는 경우죠. 물론 사실 어느 조직에 가나 다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또라이 총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남들이 겪는 수준, 남들이 얘기하는 싫어하는 수준이 아닌 진짜 나는 막 병이 올 것 같은 어떻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가 증오심이 생긴다. 이러면 그것도 조금 퇴사나 부서 이동, 이직 이런 것도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 생활에 낙이 없는 거죠. 이제 회사가 싫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월급날만 바라보게 돼요. 급여날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돈 때문에 다닌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버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냐면요. 월급날도 기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보너스가 들어와도 그냥 무덤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수준까지 오면 부족하다고 얘기해줘요. 뭐야 겨우 이 돈 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급여날이나 보너스날 성과급 이런 게 들어와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2단계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퇴사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또 회사를 잊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몰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게임 아니면 술, 클럽 이런 것들이죠. 이게 내가 원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걸 하면 내가 잊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게임을 하면 회사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무조건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허무해지죠. 그런 행동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회사는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회사가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임이나 술 먹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정 수준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회사를 잊기 위해서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 또한 퇴사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회사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그분을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가? 내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나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여기에 운까지 더해지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이 자리에 될까 말까인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퇴사를 한번 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있을 때 저희 팀장님을 딱 봤는데 저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그 모습이 뭐 객관적으로 어떠냐를 떠나서 제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퇴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5가지 다 해당된다 또는 4개 이상 해당된다 이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말한 5가지 전부 해당됐거든요. 5가지가 전부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무턱대고 퇴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밖은 춥습니다. 회사 밖은 춥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꽂히는 월급을 아무 계획 없이 포기하고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5가지 중에 대부분에 해당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퇴사를 하겠다 결심을 했더라도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이직일 수도 있고요. 또 부서 이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자격증을 따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장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저는 그 계획에 맞게 조금은 실행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소위 각을 본다고 하죠. 이게 뭐 이직이나 부서 이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자격증에 도전한다거나 어쨌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달성할 수 있는지 나한테 잘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은 해보시고 각이 나온다 그 판단이 들었을 때 심지어 어느 정도 좀 보였을 때 결과가 성과가 보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퇴사를 준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인생 한 번 사는데 막 너무 꾸역꾸역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내 건강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독이 되고 언젠간 터지게 될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성인인 우리들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꽂히는 월급은 너무 달콤하지만 거기에 한 번 사는 내 인생과 건강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만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시기 바랍니다. 변화 없이 변화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